네, 12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134번부터 137번을 말씀을 드렸네요. 134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자철광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5.2g/, 세제곱센치인 산화철 강석이다. 자철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화철의 형태라고 하니까 FeXOY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철광의 밀도가 5.2g/, 세제곱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자철광은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철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라고 했네요. 그럼 FeXOY가 고체가 일산화탄소 기체랑 반응을 해가지고 철 원자 형태의 철은 X개만큼 생기겠죠. 우리가 자철광에 X개만큼 들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철광 2.660g을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켰더니 298켈빈 그리고 압력은 751 mmHg 조건 아래에서 CO2 기체를 1.136L를 얻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는 생성된 철의 질량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철광의 질량이 2.660g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래에 주어진 요 조건들 있죠. 온도, 그리고 압력, 그 다음에 CO2 기체의 부피로부터 우리는 CO2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CO2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산화탄소에다가 이 자철광 속에 있는 산소를 떼와 가지고 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화학 반응식을 떼서 쓰면은 뭐 산소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산소라고 쓰고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철광에서 온 산소 원자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에 CO2의 몰수랑 산소의 몰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대 1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CO2의 몰수랑 산소 원자의 몰수가 같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산소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산소 원자의 질량을 알면은 자철광의 질량에서부터 철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로 적어 볼게요. 먼저 CO2의 몰수부터 계산해 보면은 이산기체의 법칙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82 리터 ATM 몰 K, 그 다음 온도는 298 켈빈이라고 했고, 압력의 경우에는 751 mmHg라고 했는데, 이게 압력 단위를 ATM으로 바꿔주려면은 환산인자를 760 mmHg 분의 1 ATM이라고 하는 환산인자를 쓰고, 부피의 경우에는 1.136L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은 CO2 기체가 0.046몰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CO2 기체의 몰수가 산소 기체의 몰수랑 같다. 산소 기체의 몰수 0.046몰. 이만큼의 산소가 자철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철광에서 온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산소의 질량은 산소의 몰수 곱하기 산소의 원자량, 아토믹 웨이트 오브 산소, 이렇게 해서 0.046몰 곱하기 산소 원자가 1몰에 16g이라고 가정하죠. 가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0.7345g이에요. 근데 자철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철광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철광이 결국 FeXOY 형태니까 철의 질량 더하기 산소의 질량으로 주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자철광의 질량이 2.66g이고 산소의 질량 0.7345g이니까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철의 질량은 1.92g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자철광의 화학식 FeXOY에 XY를 결정해라, 화학식을 물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화학식의 XY는 개수를 나타내는, 개수의 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Fe가 철이 얼마나 있느냐, NFe를 계산해야 되고 철의 몰수, 그 다음에 산소의 몰수를 계산해서 얘네들의 비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철 시료의 질량을 철의 원자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산소 시료의 질량을 산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2g 나누기 철의 원자량이 얼마인가요? 철의 원자량이 55.85g/몰. 그 다음에 산소는 0.7345g이 있는데 16g/몰이죠. 1몰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0345 대 0.0459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를 취하면은 대략 1대 1.33 나와가지고, 이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주면은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e3O4라고 하는 것이 자철광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12장에 집중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을 한 거였고요. 마지막 10번 문제가 이제 12장 특화 문제가 되겠죠. 그 자철광이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839 피코미터인 다소 복잡한 입방 단위세포를 갖는다.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써봅시다. 입방이라고 하는 건 이런 큐빅 형태라는 거고, 한 변의 길이 L이 839 피코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위세포에 들어있는 Fe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는 각각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이 자철광의 밀도가 5.2g/세제곱센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철광의 밀도가 5.2g/세제곱센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거는 자철광의 화학식이 Fe3O4다. 그러면은 이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위세포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에 정수배로 들어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화학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철원자 3개, 산소원자 4개,
그죠? 뭐 FE 3개, 4개, 혹은 6개, 8개 뭐 이런 식의 정수비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철 원자 한 개 질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철 원자의 원자량이 55.85g/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퍼몰이 아니라 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할 거냐 하면은 환산인자로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분의 1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철 원자 하나의 질량이 9.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되겠고요. 똑같은 식으로 산소 원자 한 개도 질량을 계산해 볼게요. 산소 원자는 원자량이 16g/몰이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세포는 FE3, O4에 어떤 정수배로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단위세포 내에 들어있는 질량은 N 곱하기 철 원자 한 개의 질량 9.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에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산소 원자량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에 곱하기 4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단위세포에 들어있는 질량이 되겠습니다. N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죠. 부피는 839m라고 피코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는 839 피코미터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는데 피코미터라고 하는 것이 1피코미터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를 나타내는 거고 센티미터로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센치가 되겠죠. 그래서 8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의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러면은 그 부피가 대략 5.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세제곱이다. 우리가 질량 구했고 부피 구했으니까 밀도 로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주어지는데 그러면 부피는 여기 있죠. 5.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세제곱 센치 분의 질량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괄호안을 계산을 해 보니까 3.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그램 이렇게 되네요. 근데 자철광의 밀도라고 하는 것이 5.2g 세제곱 센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5.2g 세제곱 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n을 계산하면은 8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위세포 안에는 요런 식의 배열이 8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전체에 들어있는 FE의 개수는 24개, 산소의 개수는 3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5번 문제입니다. 알루미늄 덩어리 8.894g을 압착하여 알루미늄 시료가 8.894g이 있는데 압착을 하였더니 변의 길이가 36.5cm인 변의 길이가 36.5cm인 정사각형의 방막이 되도록 펼쳤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A번 문제는 알루미늄의 밀도 로 AL이 2.699
g/cm 세제곱센치일 때 방막의 두께는 몇 센치가 되겠는가? 방막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6.5cm라는 게 요게 되겠고,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알루미늄의 밀도는 알루미늄의 부피분의 알루미늄 시료의 질량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부피는 요 변의 길이 제곱 L 제곱에 높이 H를 곱해준 값이 되겠고, 알루미늄 시료의 양은 8.894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루미늄 방막의 높이 H는 L 제곱분의 8.894g 곱하기 알루미늄의 밀도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은 36.5cm 제곱분의 8.894g 곱하기 알루미늄 밀도가 2.699g 세제곱센치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뭐 전부 계산을 해주면 되죠. 단순 계산이고 그 계산 결과는 2.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B번으로 넘어가면, 그럼 방막의 두께는 단위 세포 몇 개에 해당하는가? 알루미늄 결정은 면시 밑방 구조이며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는 거죠. 이고 알루미늄 원자 반지름 RAL은 143 피코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높이 H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단위 세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는데 그럼 이 단위 세포가 총 몇 개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위 세포 한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되죠. 뭐 D라고 해볼까요? 이 D를 계산을 하면은 이 높이 H 안에 D가 몇 개 있는지, 몇 층이 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한 변의 길이 D를 한번 구해보면요, 면시 밑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단위 세포가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알루미늄 원자들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가 반지름 4개 4R에 해당하고, 또 이 길이를 우리가 한 변의 길이 D로 나타내면 루트 2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한 변의 길이 D는 루트 2분의 4R이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4.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 높이 H 나누기 단위 세포 한 면의 길이 이렇게 해주면은 단위 세포가 몇 층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분의 2.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6.11 곱하기 10의 4승 개만큼의 단위 세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문제입니다. 136번 문제는 밀도가 2.70 g per 세제곱 센치이고 한 변의 길이가 404 피코미터인 이런 입방 단위 세포를 갖는 13족 금속이 있다. 13족 금속. 그 힌트들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조각 1.07 세제곱 센치가 1.07 세제곱 센치가 과량의 염산과 반응하여서 무색의 기체가 얻어지는데 이 기체의 부피는 가스의 부피는 어떤 조건 하에서 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그 조건은 온도가 23도씨이고 압력 P는 740 mmHg.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금속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금속 M의 정체를 알려면은 금속 M의 그 분자량을 파악을 하면은 그러면은 분자량을 바탕으로 이 금속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분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1몰당 질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몰수분의 시료의 질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의 몰수와 그리고 금속 시료의 질량을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금속 시료의 질량부터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금속 시료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시료의 질량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니까 금속의 밀도를 알고 있고 또 금속의 부피도 알고 있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밀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질 거고 부피는 1.07 세제곱센치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으로부터 1.889g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몰의 금속이 있느냐 NM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염산과 금속을 반응시켰더니 어떤 가스가 발생했고 그 가스의 양이 부피가 4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속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과량의 염산과 반응을 시켰더니 물질의 상은 정확하게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염화 금속물이 생길 거고요. 염화 금속 그리고 금속을 산과 반응을 시키면은 H2 가스가 발생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가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소기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을 하려면은 이 염화금속이 어떤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한 가지 힌트는 우리가 13족 금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MCl3의 화학식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얘가 3 플러스 이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는 염화 이온이 3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면은 1대 금속도 역시 염화금속물도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염화 이온이 3개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3이 돼야 되겠고 수소기체도 2분의 3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금속의 몰수와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는 1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 기체의 몰수만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온도, 압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RT분의 PV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0.082 리터 ATM 몰 K 곱하기 23도니까 295 켈빈 분의 압력은 740 mmHg인데 우리는 지금 ATM 단위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인자를 써주고 부피는 4리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수소 기체가 0.16몰이 있고요. 금속과 수소 기체의 몰수 사이에는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속의 몰수는 0.107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금속 시료의 양 계산했고요. 2.889g이고 금속의 몰수 계산했기 때문에 0.107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어떤 금속의 분자량은 대략 27g/몰 정도가 돼서 그래서 주기율표를 살펴보면은 이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는 13족 금속은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B번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문제는 단위 세포는 원시 입방, 면심 입방, 채심 입방 중 어느 것인가 라고 물었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조합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원시 입방, 면심 입방, 채심 입방 이렇게 있을 때에 각각의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원자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시 입방은 1개, 면심은 4개, 채심의 경우에는 2개의 알루미늄 원자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알루미늄의 밀도가 2.70 g/세제곱센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밀도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부피분의 알루미늄 시료의 질량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피의 경우에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04 피코미터인 입방 단위세포라고 했으니까 404 피코미터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요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의 질량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은 28g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로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 안에 과연 몇 개의 알루미늄 원자가 들었는가를 우리가 X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밀도가 2.70 g/세제곱센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등식으로부터 X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X를 계산하면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면심 입방 구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예제로도 풀어본 건데요. 금속 원자의 원자 반지름은 얼마인가?
알루미늄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가 면심 입방이라고 얻었기 때문에 면심은 이렇게 꼭지점마다 들어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면에다가, 그러면은 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구들이 맞닿아 있는 거리가 바로 4개의 반지름이 되고, 한 변의 길이 D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루트 2 D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식으로부터 R은 4분의 루트 2 D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43 피코미터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137번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137번입니다. 기체가 완전히 제거된 500ml의 플라스크의 부피가 500ml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62mm인 정육면체 모양의 알칼리 금속 결정을 넣고 한 변의 길이가 1.62mm인 정육면체 입방이라고 해요. 이게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증발을 시켰더니 증기 압력은 802도씨에서 증기압은 12.5 mmHg의 값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금속 고체는 채심 입방을 가진다. 바디 센터드 큐빅이다. 이런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금속 원자의 원자 반지름은 몇 피코미터인가? 요거를 물었네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금속 원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할 때 이 부피는 9의 부피이기 때문에 3분의 4 파이 r 금속 원자 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금속 원자 한 개의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 부피를 계산을 할 수 있죠. D의 3승으로 전체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금속 원자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금속 원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나올 텐데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충진율을 고려를 해 주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공간 전체를 금속 원자가 다 채우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값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은 우리가 금속 원자의 반지름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값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의 3승 정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건 쉽죠. D의 3승의 경우에는 1.62 곱하기 1.62mm 3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은 4.25 곱하기 10의 - 9승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입방체 안에는 알칼리 금속이 몇 개나 들었을까? 요 NM을 계산해야 되죠. 이걸 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NM이라고 하는 거는 1몰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금속 입자가 몇 몰 있는지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입자가 몇 몰이냐 있냐 하는 것은 여기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압력과 부피, 온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RT분의 PV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9.32 곱하기 10의 - 5승 몰계에 해당하는 금속 입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은 이 안에는 총 5.61 곱하기 10의 19승 개가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옆으로 가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금속 입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금속 입자의 개수분의 D의 3승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충진율을 곱해야 된다. 면시 밑방의 경우에는 충진율의 값이 0.68이 되죠. 이 부분도 제가 역시 유튜브에 설명을 올려놓았으니까요. 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금속 원자 하나의 부피가 5.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세제곱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금속 원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를 알았으니까 요 값이랑 같다라고 두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금속 원자 반지름 R을 계산을 하면은 231 피코미터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은 그림 5.19의 자료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림 5.19는 해당 자료랑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면은 이 231 피코미터라는 반지름은 포타슘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와 기체의 밀도는 각각 얼마인가, 로 고체, 로 기체가 각각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로 고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밀도의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주어지니까 부피는 얼마예요? 부피는 지금 1.62mm를 한 변으로 가지는 입방이라고 했으니까 1.62mm 전체에 세제곱을 쓰면 되겠고, 질량의 경우에는 몰수 nm 곱하기 몰 질량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1.62mm의 세제곱분의 9.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곱하기 분자량 39.1g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0.857 g per 세제곱센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기체의 부피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똑같은데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부피가 1.62 세제곱에서 500ml로 바뀐다는 부분이죠. 그것만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7.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 per 세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연습 문제도 모두 숙제 문제도 전부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3장 숙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